안녕하세요. 소집지기 고기은입니다. 요즘 소집에서는 김남희 작가님의 스며든, 녹아든, 감아든 인공지능 전시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지만 여전히 인공지능 좀 많이 좀 아직까지는 낯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하루하루 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그 김남희 작가님을 모시고 같이 전시회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작가님 나와 계신데요. 한번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김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전시를 좀 하게 된 좀 소감이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좀 가깝게 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전시회만큼 좋은 게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저는 또 특히나 이번 전시는 좀 전시 준비 과정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일단 제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림을 그릴까, 사진을 찍어서 뭘 해야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에 데이터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 것들인지, 그냥 막연하게 데이터 하면은 이렇게 그치, 데이터라는 건 아는데 그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또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를 통해서 인공지능 하면은 데이터고 이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활용이 되는지 또 그게 주는 의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제목 자체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스며든 또 녹아든, 감아든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크게는 좀 세 가지 섹션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풀어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좀 의미들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스며든, 녹아든, 감아든 이 말처럼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쉽게 얘네들이 접할 수가 있고 그 접한다는 개념이 내가 꼭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지만 접혀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자연스럽게 감아들었다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고 그 의미, 한국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그 데이터가 그렇게 자연스러워졌는지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스며들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정보인 거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의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서 이메일을 확인을 하는데 비밀번호라는 게 가끔 까먹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그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개인이, 그러니까 내 거를 찾는다는 것을 인증을 우린 또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과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 어떠한 번호를 주고 그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우린 또 나라는 거를 인증을 하게 돼요. 거기에는 이미 이제 개인 정보가 포함이 됐고 그걸 삼자에게 전달을 해도 된다는 동의를 얻으면서 우린 이용을 하지요. 그 외에도 뭐 병원을 가면은 접수할 때도 바로 성함하고 주민등록번호 적으세요 하는 이유가 이제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 확인뿐만 아니고 그 정보를 저장하고 이용하는 측에서도 활용을 하죠. 분명하게 활용을 하고 특히 의료정보 같은 경우
의료의 어떤 혜택, 더 나은 혜택을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활용이 돼요. 근데 그때 활용이 되는 거는 나를 활용하는 건 아니고 내가 속한 집단을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40대 여성이고 아이가 있는 결혼한 여성, 기혼 여성 이런 어떤 이제 특별한 이제 그 집단이 어떠한 병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데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데이터라고 해요. 그런 데이터들은 정말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그거에서 개인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이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정보와 같은 텍스트 데이터들이 가장 많이 우리 일상생활에 심어들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규칙을 좀 세웠어요. 집단이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10대는 노란색, 그리고 이제 20대는 빨강색 이런 식으로 같이 온 사람들이 어떤 집단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연령대가 많이 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을 좀 얻고자 같이 참여하는 작품으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버블 모양이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를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인구는 대략 몇 명 정도라고 다들 인지는 하세요. 그래서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라고 물었을 때 각자 다른 답을 내놓거든요. 우리나라에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뭔가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연령대별로 재미있게 연령층이 좀 높으면 남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이제 그 연령층이 낮아지면 여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로는 차이가 있지만 약으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네. 이 통계의 매력은 또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단의 대략 이런 평균이라는 값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유사하다. 네. 그리고 그 성비가 어떤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라기보단 전국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띠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표현을 했고 이거는 이제 분석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 놓으면 지역별 이제 어떤 그 인구의 수예요. 가장 큰 원은 이제 수도권이 되겠죠. 서울 같은 그런 식으로 정말 통계에 기반해서 나온 그래프 모양을 좀 예쁘게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노가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정말 그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거를 그냥 나의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보관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SNS에 올리시는 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는데 그런 데이터들 모두 다 데이터인 거죠. 내가 컴퓨터에 저장을 해도 디지털 데이터란 형태로 되어 있고 클라우드에 올려도 디지털 데이터가 되고 이 데이터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지로 보이지만 숫자 정보예요. 네, 쉽게 말해서 이미지들을 모눈 종이로 쪼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칸 한 칸의 좌표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엑셀 시트 같은 모양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칸에는 노란색, 두 번째 칸에는 빨강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의 정보들이 들어가서 그걸 한 번에 모아 놓으면은 이제 어떠한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거는 결국에는 색의 조합이고 이 색이 모여졌을 때 어떠한 모양이 되는지 우리는 인지적으로 알게 되고 그거를 똑같이 컴퓨터가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그래서 뭐 우리는 알아요. 이걸 딱 보면 와 이건 피자다. 오 이건 고기네. 이건 된장찌개야. 이건 김치찌개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딱 그 이미지를 보면 얘가 어떤 음식인지 바로바로 알게 되는데 이러한 인지 능력이 컴퓨터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라벨이라는 작업을 해요. 이거는 고기. 그 중에서 소고기, 이거는 찌개, 그 중에서 된장찌개,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설명을 우리가 작업을 해주게 되고 이 설명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나중에 특정한 어떤 사진을 제공했을 때 그게 무슨 음식이다라고 맞추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맞췄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맛맛이라는 맛집 추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모은 강릉의 음식 사진이에요. 일부입니다. 네, 그 사진을 못 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만 표현을 했고 이런 데이터들이 정말 넘치고 넘쳐야지만 인공지능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많이 기술은 발달했지만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데이터들은 지금 기업들이 모으기보다는 이렇게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촬영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영상 데이터도 많이 활용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 빨라져서예요. 과거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동의를 하시겠지만 영화 하나 다운받으려고 하면 1시간, 2시간 어쩔 때는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보통 10분 안에 다 해결이 되죠. 그만큼 인터넷이 빨라졌기 때문에 영상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된 상황이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 한 장의 이미지보다는 이미지가 정말 많이 모여진 영상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지금 제가 이제 테스팅을 하고 있는 거는 이미지, 그러니까는 사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감성을 동영상에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공간을 가게 되면 그 공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떤 감정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와 예쁘다, 오 멋있는데 여기는 좀 기대했던 것보다 덜할 수 있다, 뭐 이런 다양한 감성들을 느끼는데 그런 감성들은 종합적인 어떤 평가에서 오죠.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느낌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감정이라는 걸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 건 이미지 사진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그걸 이미지를 모아놓은 영상으로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아서 학습하는 데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수집된 그 동영상들을 지금 이제 한 편에 이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시 시간에 맞춰서 이제 동영상이 끊기지 않게 했는데 더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마든이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마든에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정말 나한테 다가왔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저 의미 없이 보이는 저 판때기들이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한 그 필터들을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큰 어떠한 게 들어왔을 때 점점 더 작아지고 그걸 다시 인공지능이 똑같이 복원을 해요. 그랬을 때
내가 줬던 거와 인공지능이 복원한 게 얼마나 일치하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학습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라는 걸 표현하게 돼요. 여기 이제 전시에 활용된 거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맛집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맛집 추천을 위해서 이제 저는 음식과 식당을 많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장칼국수라는 거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기 위해서 장칼국수 사진을 많이 보여줬어요, 얘한테. 그랬을 때 이제 인공지능은 한 장 한 장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큰 그림에서 조각 작아지면서 특징들을 스스로 도출을 하게 되죠. 그릇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지만 면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건더기 예, 장칼국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 김이라든가 깨라든가 뭐 국수라든가 아니면 국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작게 보면서 어떤 특징들을 잡아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잡은 그 특징을 다시 복원을 하는 거죠. 크게 키워가면서 정말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한 장, 두 장, 세 장, 뭐 10장, 100장 이런 식으로 쌓이다 보면은 일치하는 정보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치하는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사진이나 어떠한 이미지를 봤을 때 이거는 장칼국수야, 이거는 김치야, 이거는 커피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 음식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인공지능이 학습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제 저는 맛집을 추천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첫 번째 이제 스며든에서 있었던 것처럼 어떠한 집단들은 강릉에 왔을 때 어떠한 음식을 먹더라. 그래서 그 집단에게 특정한 음식을 추천을 하면 비슷한 성향을 가졌으니까 만족할 것이다 라는 이제 어떠한 이제 이론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고 이제 그걸 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봄으로써 인공지능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한 작품 한 작품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담아 주셨고 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느라 되게 많이 한 작품 한 작품에 많이 공을 들이셨을 그 마음들이 느껴지네요. 또 오신 분들이 특히나 이 존에서 네네. 많이들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릉에 사시는 분들은 단번에 이게 딱 강릉의 그쵸. 그거를 지도라는 거를 또 파악하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되게 역시 또 그걸 좀 느끼고 또 이런 많은 음식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그런 또 어딜 갔을 때 그렇게 또 기록하고 하는 또 역할을 하고 있구나를 또 한번 좀 느끼는 그런 또 시간이 되셔서 되게 멀리 있다 생각했는데 되게 가까이 있구나를 좀 한번 또 느끼게 해주는 그런 좀 작품으로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기에 이제 가마든 코너는 사실 저도 되게 조금 생소한 이제 느낌이 있었어요. 저 벽들이 어떤 걸 표현한 걸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 디핀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걸 토대로 저한테 이제 설명해 주시긴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오늘 또 작가님 통해서 또 한 번 더 들으니까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이해가 또 쏙쏙 또 되네요. 그리고 그 음식점, 뭐 카페 이런 그 영상을 이제 이렇게 수집하신 것들을 이번에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들을 또 같이 보고 있는데 네네.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분 정말 많이 구석구석 안 다녀보신 곳이 없다고. 네. 그래서 진짜 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수집하는 과정이 다 일일이 어쨌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전 작업들을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네. 정말 좀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또 많이 애를 쓰시는 게 또 그렇게 좀 느껴지는 또 영상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우리가 되게 어떻게 편리하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렇게 탁탁탁 해서 좀 접하지만 그거를 이제 하기까지의 그 과정에는 네. 정말 많은 수고로움이 또 있다라는 네, 걸 네. 또 한번 좀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워하는 관람객들이 흥미로워하는 부분이 여기 또 인공지능 네. 그림이지요. 예, 그림들. 네. 뭐 우리가 사실 뭐 기사나 뭐 어떤 뭐 뉴스를 통해서 요즘은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린다. 뭐 이렇게들 뭔가 접하긴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작품으로 또 접한 거는 또 처음이라고 하신 분들이 좀 네,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되게 흥미로워하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좀 네. 만들게 되셨는지. 이거는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좀 재미있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기본 목표는 하나였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편리한 문명의 예, 이들은 모두 다 보면 잘 사용하는 거지 잘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예. 이 만드는 걸 하기 위해선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이걸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전공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꿈도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설정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잘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잘 사용하시면 된다. 절대 이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학습하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코딩이거든요. 네, 컴퓨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잘 학습을 시키면 나한테 유용한 정보를 자동으로 많이 준다. 그래서 좀 이 인공지능의 편리함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많은 사진을 찍어요. 물론 사진 작가님들은 좋은 장비를 사용을 하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고 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큰 컴퓨터, 그 카메라 좋은 장비가 아니고 예,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떠한 게 나올까라는 이제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단순하게 색깔 아니면은 선 이런 것들로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화가들을 공부를 시켜서도 그린다는데 그게 가능해? 그래서 예, 가능합니다 하고 이제 한번 이제 유명한 화가분들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첫 작품은 저 아래에서 세 번째예요. 네, 저 그림을 보면 멀리서 보면 그냥 풍경 같은 느낌인데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저 그림 안에 이상한 아이들이 보여요. 보이시나요? 뭔가 학 같기도 하고. 네네네, 맞아요. 저러한 이상한 그림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저런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인공지능 학습하는 그런 모형이에요. 그래서 저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또 그것도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네, 저러한 알고리즘들이 적용이 되는 그런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고 아무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는 것도 크게 프로그램 언어를 알아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플랫폼에 들어가서 예,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재미난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작품이었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신기해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학습을 시켜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라는 게 이제 궁금해서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을 테스팅도 해보고, 그리고 이미 고우라든가 유명한 화풍 같은 경우들은 많이 학습을 시켜놓은 또 알고리즘 그런 플랫폼들 서비스가 있어서 그걸 또 이용을 하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직접 모두 다 할 필요는 지금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거를 좀 변형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하겠지만은 기존에 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런 이제 기존의 유명 화가 지금 저는 고흐하고 이제 밀레 작품을 활용을 했는데 더 많은 작품 갖고도 이제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약간의 단점은 쟤네들을 공부시키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네. 저게 그 결과물을 내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내가 이미지를 집어넣고 이거를 이제 고우 같은 작품으로 만들어내라는 그 과정은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저 고우라는 풍을 익히기 위해서 학습하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부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일정한 시간을 투입을 해야지만 얻어내는 결과물이 있듯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얘가 공부하는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정말 짧게 걸리지만 어떤 것들은 많이 걸려요. 컴퓨터가 좋아졌기 때문에 점점 더 시간이 짧아진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요 음식 사진 한 장이 이제 얘가 어떤 음식인지를 공부하는 시간이 10초라고 한다고 하면 1분에 6장을 공부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1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생각이 되죠. 그러게 되면 얘가 10,000장, 뭐 10만 장, 막 이런 식으로 사진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산술적으로만 그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가요. 근데 알다시피 컴퓨터라는 녀석이 시키는 대로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뭐 중간에 에러가 뜰 수도 있고, 예, 뭐 인터넷이 느려서 조금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컴퓨터 자체도 계속 돌아가다 보면은 이제 성능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정말 산술적으로 내가 계산한 시간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습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리고 또 자원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해결이 되니까 더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작품들 보면서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 약간 고흐 그림 같은데 뭐 이렇게도 네. 얘기하시고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들이 좀 되게 낯설지만 네. 또 재밌다 이걸 좀 느끼게 되네요. 이걸 감사합니다. 하나하나를 또 이렇게 완성시켜 가는 그 수고로움이 또 한번 또 느껴져서 네. 또 이번 같은 전시를 통해서 진짜 이렇게 좀 한층 가까이 또 우리가 너무 어렵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를 또 한번 좀 느끼게 해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또 전시 준비하면서 이제 대표님이 이제 어떤 일들을 좀 해오셨는지를 조금 그런 얘기들을 좀 접했는데 의료 데이터 분석으로 20년, 네. 또 이제 맞춤 추천,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6년, 또 도시 연구 3년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또 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과정에서 또 이 전시를 또 이렇게 풀어내기까지 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또한 또 저에게는 되게 또 좋은 또 프로젝트 전시인데, 기존에 하셨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또 좀 어떤 좀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을 해오셨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좀 몇 가지 좀 네. 풀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의료 데이터 같은 네, 경우 정말 기존에부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있기 전부터 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였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도 빅데이터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이제 각자의 연구 기관에서 수집하거나 아니면 이제 특별하게 요청을 해서 얻은 데이터 아닌 경우에는 이제 큰 데이터를 다루기 힘들었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리적인 거, 컴퓨터가 안 됐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연구에 참여했을 때 이제 저 말고 다른 분이 대기 정보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한번 그 분석을 시키면 하루 이틀 막 이렇게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동안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만큼 그때는 정말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거를 활용을 못한 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저장할 방법이 없어요. 뭐 지금은 뭐 테라바이트 정말 쉽게 생각하시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플로피 디스크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얼마이고 그때 하드 디스크 용량이 얼마였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사이즈의 데이터였지만 그 당시에 그거를 저장해서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있었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고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온 거는 바로 이제 그러한 물리적인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됐기 때문이에요. 저장할 수 있는 것도 CD룸이라는 게 나와서 조금 더 큰 걸, 그리고 외장 하드라는 게 나와서 좀 더 큰 걸,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서 이동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동하고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게 조금 더 빨리 확산이 될 수 있었고 그 일환으로 이제 처음으로 빅데이터 이제 어떤 의료 쪽에 큰 데이터를 적용해서 하는 분석이 있었는데 기존의 분석은 어떤 특정한 요인 인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암이 걸리고 폐암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뭐 폐암은 흡연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걸려. 그리고 간암은 음주를 많이 한 사람이 좀 더 많이 걸려라는 어떠한 이제 그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값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빅데이터 시대에는 다 요인이에요. 예. 어떤 게 중요하다, 어떤 게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큰 혼란을 겪었어요. 와, 이러면은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예, 그때 이제 빅데이터라는 데이터가 만능은 아니지 않을까? 조금 더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해서 설계를 해야지만 더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그때부터 좀 하게 됐고, 그래서 데이터도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주장을 한 다음에 제가 2017년도에 데이터를 디자인하다라는 의미의 데이디라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는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 맛집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네, 이 맛집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추천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가장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게 결국에 이 맞춤이라는 거거든요. 개인의 성향에 딱 알맞는 어떠한 맞춤을 해줬을 때 극도의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테스팅하고 이제 실현을 해 가고 있습니다. 몇 년째.
뭐 물론 좋은 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면 속도가 더 나겠지만은 아무래도 아직 저는 1인 기업이고 네, 혼자서 쪼물딱쪼물딱 해가면서 네, 제 가설을 검증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지역에 기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맛집 추천이 개인에게는 어떤 하나의 흥미로운 서비스일진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그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거든요.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이 음식점이 다 어디인지 딱 보면은 느낌이 오거든요. 아, 여기 어디다. 아, 여기 나도 가는데 막 이런 곳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이제 전시회 열기 전에 최근에 이제 직접 가서 먹고 예, 마음에 들었던 곳도 있고 그냥 추천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어딘지 궁금하신 분은 따로 개인적으로 문의 주세요. 네. 그런 식으로 이 데이터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빅데이터 아니면은 이제 뭐 인공지능 추천, 뭐 지역 이런 부분들이 다 각자 다른 영역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모든 게 다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들 중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어쨌든 지역 그런 소상공인 분들에게 엄청 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지점이 좀 인상이 깊고 사실 강릉에 여행 오신 분들이 딱 어떤 특정한 어떤 딱 뭐 메뉴 특정한 그러니까 강릉에는 항상 이 음식만 보고 이제 보통 오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뭐 디저트. 근데 사실 훨씬 좀 다양하고 풍부한데 어쩌면 그것도 일종의 저도 그런 생각이 돼요.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많이 업로드가 되니까 그게 이제 강릉의 제일 핫 플레이스 생각하고 많이들 가시는 또 일종의 그것도 데이터의 또 일환이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그럴수록 오히려 좀 사실상 그렇지 못한 홍보가 좀 덜 된 곳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소외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좀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움으로만 남는데 사실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석하시고 데이터를 이렇게 또 하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더 많이 좀 알려질 필요가 있는 그 곳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걸 통해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또 알리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맞습니다. 정말 소상공인들에게는 이 온라인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시 못할 만큼 크거든요. 안 하면 안 오고 하면 정말 정말 커져요. 하다 보면 욕심도 나고 하다 보면 경쟁이 붙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이상의 지출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지출한 만큼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부담이 있고 남들 하는데 나 안 하면 도태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다양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떠한 그 물리적인 요소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어떤 이제 특성, 어떤 이제 그 가게만이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 가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하는 작업이 언젠가는 누군가는 저보다 더 잘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또 듣게 돼서 또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공간은 좀 어쨌든 장르가 되게 다양하게 전시를 여는 공간으로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전시도 특히 또 그렇고
좀 뭐 이건 되게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 이렇게 소집해서 이렇게 전시를 또 이제 열어야겠다라고 좀 결심하시게 된 또 좀 이유가 좀 궁금해요. 많은 장소들이 있으셨을 텐데. 아, 네. 저는 일단 소집에 방문하시는 네. 분들의 어떤 니즈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네.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강릉에도 이렇게 소규모로 전시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소집이라고 했던 것은 약간의 저는 실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집의 실험 정신. 다른 이제 공간은 정말 작품이 가서 예, 그 작품을 빛나게 해주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작품을 더 멋있게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순수한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작품에 대한 이제 뭐 퀄리티, 품질, 네,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전문 설치 작가가 와서 보면 이게 뭐야, 애들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이제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그 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 정말로 정말 예술 하시는 분이 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더 뛰어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사람인 거고, 정말 작가님들이 콜라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저보다 더 뛰어난 정말 작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전시를 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제 전시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곳이 가장 베스트인 장소인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소집에 오시는 분들의 니즈하고 맞지 않았나라고 저는 평가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소집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의 어떤 이제 품질만 놓고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과정과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왔습니다. 네. 우선 뭐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시는 부분들이 또 좋네요. 사실 여기는 이제 어쨌든 좀 다양한 연령대가 오고 한 특정 어떤 연령대가 온다기보다는 좀 폭넓게 이제 오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느끼는 부분들이 또 되게 다 그 시선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저 역시도 좋고, 그랬을 때 이제 전시라는 게 이제 뭔가 항상 그림만 걸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고, 이렇게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곳이구나, 또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구나를 또 이렇게 느끼고 가셔서 또 어떻게 일종의 어떤 영감을 좀 주는 그런 또 어쨌든 그런 또 기억을 하고 가셔서 저 역시도 되게 이런 흥미로운 전시를 또 열어주심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고요. 혹시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 이제 관람객들, 이제 오시는 관람객들에게 조금 더 뭐 전하고 싶으신 얘기가 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네. 저는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인공지능은 점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거를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계시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사진 같은 경우, 네.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로 되어 있어요. 숫자라는 정보로 되어 있고, 그 숫자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단순하게 어떤 색을 가지고 있냐 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위치 정보, 네, 내가 사진 찍은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는 음식 사진이지만 만약에 아이들 사진을 올린다. 내 아이의 어떤 정보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는 보여주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
긍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부정적인 것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예, 온라인상에 올리는 이런 데이터의 중요성을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비키니라는 어떤 키워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모아서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도 그 범죄의 어딘가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거에 내가 만약에 그 올린 사진에 위치 정보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이 근처인데? 라는 어떤 뒤에 점점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데이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그 표현이 좀 나 스스로 수위를 정해야 되지 않나. 그게 좀 더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면서 나도 그 똑똑함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나를 위한 보호막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데이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좀 이건 사실 저도 좀 물론 이제 막연하게 조금 이런 데이터 어쨌든 사진이라는 게 단순한 그런 사진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요즘 어쨌든 이렇게 업로드하는 창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세세하게까지는 좀 생각을 못 하기도 하는데 오늘 또 대표님 해주신 얘기를 통해서 조금 한 번 더 조금 인지를 좀 저 역시도 좀 하게 되네요. 네. 네. 저도 엄마이다 보니까 네. 아이에 대한 사진 같은 경우는 제 아들이지만 항상 찍어도 되니? 엄마 이것 좀 사용해도 되니? 라는 의사를 묻거든요. 그게 물론 내 아들이니까 내 맘대로 올려도 되겠지만은 내가 올린 나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 아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주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오늘 너무나 얘기들이 좀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게 해줘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전시를 이제 열어주신 것도 너무 이제 저 역시도 또 이 전시를 통해서 또 오시는 분들이 또 한번 그렇게 많은 걸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전시는 8월 7일까지 네, 전시 네, 네. 기간이 남아 있는데 혹시나 아직 조금 전시를 못 보신 분들은 또 보시는 또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못 오시더라도 이번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랜선 전시를 이렇게 좀 같이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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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